작다고 얕봤는데 실속 있네. 영양 꽉 찬 알짜 식품 4가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울토마토는 그냥 간식이지. 멸치는 너무 작아서 먹을 게 있나? 메추리알은 작으니까 계란보다 영양도 적겠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식품은 크기가 영양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아서 한 입에 먹기 편하고 껍질이나 뼈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도 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나 식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의외로 영양이 알찬 식품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방울토마토, 방울양배추, 잔멸치 같은 작은 생선, 그리고 메추리알입니다.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 해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아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방울토마토를 그냥 간식처럼 생각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 몇 개 집어 먹거나 샐러드에 몇 알 넣는 정도죠. 하지만 방울토마토는 단순한 간식으로만 보기에는 아까운 식품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성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와 여러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가 작다고 해서 영양 성분까지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품의 영양 성분은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품종이나 재배 환경, 숙성 정도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색깔과 크기가 다른 토마토 여러 품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일부 방울토마토 품종에서 리코펜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이 상당량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으니까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울토마토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것입니다. 간식으로 몇 알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방울토마토도 결국 식품이기 때문에 전체 식단 안에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과일이나 다른 간식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먹을 때는 한 가지 음식에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가 아니라 평소 식단에 다양한 채소를 넣고 그중 하나로 토마토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품은 방울양배추입니다. 영어로는 브리셀 스프라우트라고 부릅니다. 동그랗고 작은 모양 때문에 처음 보면 작은 양배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일반 양배추와는 조금 다른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을 내는 성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글루코시놀레이트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배추, 브로콜리, 케일 등 배추과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성 화합물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여러 생리활성 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울양배추는 이 성분을 비교적 풍부하게 함유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방울양배추 여러 품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분석했는데 총 함량이 기존에 보고된 양배추보다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먹으면 무조건 더 좋다가 아닙니다. 채소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해 맛있게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울양배추는 너무 오래 삶는 것보다는 살짝 찌거나 볶아 먹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물에 삶으면 일부 수용성 성분이 조리수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방울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녹색 채소를 갑자기 많이 먹기 시작하거나
섭취량을 크게 바꾸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채소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약과 건강 상태까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익숙한 식품입니다. 바로 멸치 같은 작은 생선입니다. 멸치는 너무 작아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생선에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뼈와 머리까지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선의 살만 먹는 것과 뼈까지 함께 먹는 것은 영양 섭취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은 칼슘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만큼이나 뼈 건강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뼈 건강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뼈 건강은 단순히 키가 크고 작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독립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멸치 같은 작은 생선에는 칼슘 외에도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종류와 섭취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A, D 등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생선과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성인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9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작은 생선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를 조사하고 사망 위험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작은 생선을 주 3회 이상 먹은 여성은 거의 먹지 않은 여성보다 전체 사망 위험과 암 사망 위험이 낮게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만 가지고 멸치를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 작은 생선을 먹으면 오래 산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연구는 사람들의 식습관과 건강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본 관찰 연구입니다. 즉, 작은 생선 섭취 자체가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는 식습관뿐 아니라 운동, 체중, 흡연, 음주, 질병, 경제적 환경 등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연구 결과를 너무 과장하기보다는 평소 식단에서 작은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건강한 식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멸치를 먹을 때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염분입니다. 멸치 자체의 영양 성분만 생각하고 멸치볶음에 설탕과 간장, 소금을 많이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짠 양념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 자체는 작지만 양념까지 거창해지면 건강한 반찬이 아니라 짠 반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멸치는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반찬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식품은 메추리알입니다. 메추리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계란보다 훨씬 작은데 영양도 훨씬 적겠지.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크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메추리알은 작은 크기에도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분 함량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영양성분 자료에 따르면 생 메추리알 백지에는 철분이 약 3.65Ng 들어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날계란 백지의 철분은 약 1.75Ng로 제시됩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추리알의 크기입니다. 작기 때문에 한두 개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더 먹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집어먹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메추리알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섭취하는 영양소도 늘어납니다.
특히 메추리알은 백지 기준으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자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생 메추리알 백지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844행기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같은 자료에서 날계란 백지은 약 372행기입니다. 따라서 메추리알은 작으니까 마음 놓고 많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 때문에 식사 조절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섭취량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추리알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양을 먹고 전체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특정 음식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보다 다양한 식품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다고 얕보지 마세요. 오늘 4가지 식품을 살펴봤습니다. 방울토마토, 방울양배추, 잔멸치 같은 작은 생선, 그리고 메추리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크기는 작지만 영양 측면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가지 음식만 열심히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방울토마토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방울양배추는 적절한 조리법으로, 멸치는 짜지 않게, 메추리알은 섭취량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음식 하나를 선택할 때도 내 몸에 좋을까?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약과 충돌하지 않을까? 내가 관리해야 하는 질환에 괜찮을까?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 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의 섭취량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고 있다면 메추리알을 무심코 여러 개씩 먹는 습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식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식탁에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혹시 방울토마토가 있나요? 냉동실이나 주방 한쪽에는 멸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트에서 방울양배추를 사놓고 어떻게 먹을지 몰라 그대로 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메추리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작은 식품들을 볼 때 작아서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식품에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먹는 것보다 알맞게 다양하게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작은 변화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방울토마토 몇 알을 더하고 멸치를 너무 짜지 않게 먹고 방울양배추를 살짝 쪄서 곁들이고 메추리알은 적당량만 먹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